여러분이 바로 전번 요 바로 전에 제가 강의했던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듣게 되면은 아주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현상학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왜 이제 그 존재와 무를 우리가 이게 논리 이성적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거를 현상학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무라고 하는 것이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다룰 수 없고 논리 이성적으로 다룰 수 없는 거고, 또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의 대립자입니다. 무의 대립자로서 같은 레벨, 에베네, 독일말로 하면 같은 에베네에 있다. 그래서 무를 다루면서 존재를 다루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획기적인 새로운 직관적인 판단이 나오는데, 이 직관적인 판단은 이제 논리를 완전 벗어나는 겁니다. 논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관을 이렇게 통해서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학은 이제 직관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직관으로 파악하면서 이 존재를 보니까, 존재자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직관에서 보니까, 직관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리가 안 맞더라도 그렇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 그런 것 같아 이거예요. 그게 직관으로 보는 거예요. 뭐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그건 논리 이성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존재와 무를 현상학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으로 보는 거고, 직관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겠네, 진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완전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그렇다, 그렇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직관에서 이제 존재를 보고 무를 볼 때에, 직관에서 볼 때에 이 존재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존재자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내 형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자의 존재를 직관에서 보니까, 있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직관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있음이라고 하는 데서 겉으로 드러나는 있음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다자인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자는 자이인데, 이 존재자를 지금 다루는 게 이제 아니에요. 이제 존재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존재의 존재를 다루는 건데, das Sein. 존재가 이제 무의 대립자잖아요. 무는 존재의 대립자다. 존재자의 대립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das Nichts.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이제 직관을 여기는 이제 논리적으로 본 거고, 이건 다루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쪽을 보니까, 이쪽을 현상학적으로 보니까 현상은 직관한다. intuition. 직관적으로 보니까 이 존재를 보니까 이 존재가 있고 다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자인. 이 다자인을 현존재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이거는 자인이고 존재고요. 현존재가 뭐냐? 자인은 존재, 있음인데,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딱 드러나 있음이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음.
이 존재는 있음이고, 요거는 드러나 있음. 드러나 있음. 지금 이렇게 다 거기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다자인, 현 존재. 자인은 있음. 이것을 우리가 다자인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다자인을 발전시킬 때 이게 실존주의가 되거든요. 자,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인간의 자인을 중시한다, 인간의 있음을 중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여러분 생각나게 합니까?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 본질이죠. 인간의 변치 않는 본질을 우리가 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인.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동물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또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런 거는 인간의 있음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대립되는 건데, 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그겁니다. 지금 여기 있다, 이겁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그러면 실존주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실존주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사회학적 동물이다, 이성적 동물이다,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금 살아서 존재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그 인간의 본질을, 변치 않는 본질, 보편적인 본질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이 사람이 참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그냥 자기가 세계에 직접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튀어나와 가지고 자기가 맞닥뜨린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면서 처절하게 현실과 싸우고 현실 속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그냥 살아가는,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점을 강조해서 작품을 만들면 그게 바로 실존주의 작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실존주의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나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여주인공이 막 살기 위해 가지고 삶의 시궁창 같은 현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부딪히고 사는, 그건 다 자연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이 있고 다자연이 있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다자연으로 이렇게 툭 나오면서 나중에는 이 다자연으로 뛰어들면서 여기서 결국은 뭐로 가느냐? 무로 가더라,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를 직관해보면 이 존재가 항상 있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자는, 이 눈에 보이는 저의 모습은 지금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 저의 있음이라고 하는 이 있음은 쉼없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자연으로 나오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존재는. 저의 존재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존재자로 있지만,
그래서 이 존재자는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이거는 없다라고 하는 게 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직관에 보니까 이 논리적으로 볼 때 있다는 있다고 없다는 없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없는 거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나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직관을 해보니까 내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지만은 내 존재자의 내 속에 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직관해 보니까 내 있음이 계속 있습니까? 그럼 내가 계속 사는 거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존재자의 존재, 있음이라 하는 거 수시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나중에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내 존재자, 나라고 하는 이 존재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것이 무로 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직관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없어지느냐 했더니 이 자인이 현존재로 튀어나오고 현존재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다스니즈로 무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결국 있다가 있음이 이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있음과 없음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없음에서 있음이 나오고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더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뭐 불교적인 그런 뭐 이 인상을 풍기기도 합니다. 사실 하이데거가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기독교의 확실한 우리 기독교 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쪽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한 목적적이고, 근데 이는 있음이 없음이고 뭔가 좀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기도 하죠. 그게 하이데거의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Das Sein ist das Nichts. 이 본질로 봐가지고는 이 Das Sein, 존재는 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쪽 입장에서 존재는 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했던 헤겔입니다. 그 헤겔은 왜 존재가 무라고 했느냐, 이쪽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 논리적으로 따진 겁니다. 이 논리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기는 논리적으로 보니까 존재는 무규정 또 직접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있음, 있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어떻게 있는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다 이겁니다. 있음, 그러니까 무규정이죠. 직접적입니다. 있음, 가장 직접적입니다. 여기 가장 직접적이고 여기서 뭐 어떻게 있다, 무슨 뭘 옷을 입고 있다, 뭘 어떻게 있다,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한 다리 건너서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있음에 대한 묘사가,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가장 직접적인 거거든요. 있음, 가장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면 뭐 앉아 있다, 누워 있다, 뭐 서 있다, 여러 가지 우유가 나오듯이. 그래서 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이다, 가장 직접적이다. 그리고 무규정이다, 규정이 되지 않았다. 그냥 있다는 거지 뭐가 어떻게 있다, 규정된 게 없다. 무규정적이고 직접성이다. 있음, 없음도 마찬가지. 없음도 없음,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무규정. 그리고 없음이니까 가장 직접적이에요. 이것도 직접성이다. 그래서 논리학적으로 따져볼 때 없음이나 있음이나 다 무규정적이고 직접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존재는 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건 헤겔이 이 논리학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있음이 없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파악한 거. 이거는 뭐 논리적인 차원에서, 헤겔도 뭐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데거가 존재가 무다라고 하는 이쪽 입장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하이데거는 이쪽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그냥 존재가 무가 같다, 그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있음도 무규정 직접적이고 없음도 무규정 직접적이다. 그 둘이는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고, 자,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직관에서 보니까 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 논리에 맞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있다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있는데 없다 이렇게 말하면 논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하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르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거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논리학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기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여기서는 직관을 다루어 가지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감으로 보는 겁니다. 감으로. 뭐 감으로 때려잡는다? 근데 이 감으로 이렇게 딱 보는 게 아주 은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아주 은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서 자,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서 입장에서 보니까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논리학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논리학에서 살펴보면 여기 진술이 있다 그랬죠. 아우스자게 진술은 A는 뭐 어떻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A는 뭐다라고 하는. 근데 이 진술 A는 뭐다? 이는 긍정명제입니다. 긍정명제. A는 뭐 A다 해도 되고, A는 A다 그럼 본체적인 그런 긍정명제가 되겠고, A는 뭐 B다 뭐 C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 다 우유에 대한 우유적인 그런 긍정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명제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게 뭡니까? 부정명제 아닙니까? A는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A는 뭐 B가 아니다, 뭐 C가 아니다, D가 아니다. 여기는 부정명제죠. 예. 그런데 뭐가 아니다, 논리학에서, 그렇죠? 이 논리학입니다. 논리학에서 이 부정명제가 있죠. A는 뭐뭐뭐뭐시 아니다. A는 뭐뭐뭐뭐이다. 오케이. A는 뭐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건 긍정명제인데, A는 뭐뭐뭐라고 하는 거, A는 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에서 A는 뭐가 아니다, 이게 not이죠. not, is not, 뭐 it is not, 뭐 이 not을 말합니다. 이 not이 독일어로 nine입니다. nine. 자, 뭐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아니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없음이 나옵니다. 없음. 니츠라고 하는 것이, 이 다스 니츠 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가 선행하고, 논리학에서 아니다가 선행 먼저 나오고, A는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죠. A는 무엇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A는 무엇이, 그 A에게는 무엇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에서 없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이 논리학에서, 이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이 학문에서는 이 다스 니츠 무라고 하는 것이 다루어지는데, 어디까지나 논리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부정명제 A는 뭐가 아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it is not 뭐. 이 nine이라고 하는 부정에서 A는 뭐가 아니니까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 나오는 겁니다. nine에서 니츠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츠가 다루어지는 건데 이 처음 진술에서부터 이 존재자의 A는 뭐다라고 할 때 이 진술에서부터 여기서 니츠 무를 다룰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진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는 어떠하다 이렇게 이 진술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무가 어떻게 다루어지느냐? 이 부정명제에서 이제 무가 다루어진다는 얘기죠. nine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서 여기서 부정명제 nine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니츠가 다루어진다. 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학의 지배를 받는 니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다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니츠, 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이 니츠, 없으니까 이게 가장 직접적인 거잖아요. 아까 해겔이 말한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있음, 없음. 그러니까 다스 자이니스트 다스 니츠 존재는 무다는 거예요. 무. 그러니까 무가 존재처럼 아주 근원적이죠. 있음과 없음은 무규정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가장 직접적입니다. 가장 근원적입니다. 가장 근원적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가장 근원적이니까 여기에서 무에서 나인 아니요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나인에서 무가 나오는 이 논리학적 체계와 완전 다르다. 여기서는 무에서 무가 근원적이고 무에서 나인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학은 논리학보다 더 근원적이고 학문의 재앙인 논리학의 지배를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현상학에서는 무가 존재만큼이나 근원적이고 따라서 그 무엇이 없다는 것에서 그 무엇이 아니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무와 존재는 같은 레벨에서 존재가 무가 되고 무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조는 하나님의 이제 전지전능하신 역사가 들어간 것인데 이 하이데카식으로 이해한다면 무로부터 존재가 생기는 거고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Die Angst offenbart das Nichts. 예. 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논리학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존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는 논리와 이성에 따라서 이렇게 진술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현상학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논리와 이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무엇에 가까울 수 있다? 무엇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까? feeling, feel, 그 어떤 느낌, 감정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느낌과 감정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서 느낌과 감정을 통해 가지고 무라고 하는 게 뭔가 무의 본질을 한번 밝혀보자는 얘기입니다. 응?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진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술의 이 논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논리의 지배를 받는 진술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무는. 그렇죠. 뭐가 있어야 진술을 할 수 있는 거니. 그리고 논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과 논리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라고 하는 거는 진술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으로 무를, 이 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무를 파악할 수는 없고, 현상학적으로 파악할 때 이 현상학에서는 논리 이성이 사용 안 되고 직관이 사용됨과 동시에 직관과 뭔가 좀 친구가 되는 feeling, 감정이 들어갈 수 있다. feeling. 그렇다면은 이 어떤 감정이 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무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Was ist Metaphysical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하이데거의 이 책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느낌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불안이다, 이렇게 보는 불안. 이 느낌으로 이제 보는 건데, 이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이런 얘기는 이 논리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논리학적 입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 현상학적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얘기인데,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왜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고 했을까요? Die Angst offenbart das Nichts.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자, 무가 결국은 이 본질 직관을 해보니까 무가 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와 무는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존재와 무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직관을 해야 무를 드러낼 수 있겠죠. 존재와 무가 같이 있는 거, 함께 있는 거. 왜? 존재는 무니까. 이 논리학적 입장에서는 존재가 무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존재는 무예요. 존재는 무. 현상학적으로 직관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와 무가 같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무의 본질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존재는 있다는 거고 무는 없다는 건데, 이 있음과 없음이 같이 있으면서 이 없음을 드러내주는 그런 뭡니까? 이쪽에서도 필링이라고 그랬죠. 필링. 이 필링이 뭐냐? 그게 바로 불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 그 왜 불안이 그러면 그런 필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 불안하다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이 떨친다라고 하는, 불안하니까 이렇게 자꾸 꺼린다는 얘기죠. 꺼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대상이 존재하는 두려움과는 다르다.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하이데거가 이제 구분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퓨르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분명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대상이 존재해요. 분명한 대상이 딱 존재하니까 두려움은 현상학적 농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은 무슨 분명한 대상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호랑이 나타났다든지 무슨 그럴 때 느끼게 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과 달리 불안의 앙스트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겁니다. 막연한 거. 뭔가 모르게 막연하게 이제 불안한 거죠. 예?
하이데거는 그 인간의 실존, 인간의 다자인을 분석하면서 다자인을 말하면서 이 인간 현존재의 근본 그 양상이 조르게라고 했습니다. 조르게 근심이다.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근심을 한다. 근심을. 그 막연한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항상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 실존의 양상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불안. 그 불안이 어떻게 무를 드러내느냐? 무는 존재와 무를 같이 봐야 되는 건데, 본질적으로 같으니까요. 본질적으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이고 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거는 그리낀다. 그리끼니까 물리치는 거죠. 물리치니까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입니다. 무.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끓이끼게 생각해서 물리쳐서 없어지는데 이것이 다시 또 돌아옵니다.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떨치려고 하는데 떨쳐지지 않습니다. 그게 막연한 불안입니다. 그렇죠? 두려움하고 다릅니다. 두려움은 대상이 사라지잖아요. 호랑이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떨쳐집니다. 이런 거는 그냥 두려움의 대상은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막연한 거기 때문에 이 불안한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리낀다. 불안한 이렇게 생각이 안 들도록 가라. 없어져라. 이렇게 물리치는 거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또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그래서 무로 없어졌는가 했더니 또 생겼습니다. 그 존재와 무가 같이 있는 거죠. 불안에서는. 떨쳤는데 사라졌는데 또다시 돌아오니까. 끄림직한 게 또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존재와 무가 같이 있는 게 불안이에요. 막연한 불안. 그러니까 이 무를 드러내는데 무는 존재와 무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딱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feeling, 감정 상태가 바로 이 무를 드러낸다. 그래서 die Angst offenbart das Nichts. 이런 현상학적 관점에서 불안이 무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이데거의 그 현상학적 그 관점에서 파악한 존재 무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 종래 형이상학 존재자를 대상으로 삼아서 그 전개한 그 헬라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입장에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했던 어거스틴도 비판하고 있는 우리가 하이데거를 공부했고, 이 현상학적인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 유용하게 많이 쓰여지고 있다. 우리가 그 어떤 그 사안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막 따져서 이렇게 그 연구하는 것은 현상학적 연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론적으로 직관해서 보고 이렇게 그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전체론적으로 한꺼번에 직관해서 파악하는 이런 것들은 현상학적 파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분야에서 이와 같은 현상학적인 그 관찰, 현상학적인 파악이 이 사물의 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